네, 담뱃값 인상 후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오르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올 초 담뱃값을 올리면 소비량이 34% 줄어들 거라던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네, 이 시간 담배 판매량 회복세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군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양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판매량이 원점으로 돌아섰다. 이게 그 정부의 예상이랑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완전히 빗나갔죠. 그러니까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이제 최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월 달에 사실 48% 정도의 판매량 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쭉쭉쭉 올라오면서 7월 되니까 예. 예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3억 6천만 갑 정도가 나가는데 3억 5천만 갑까지 지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그랬더니 사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긴 했어요. 네. 1인 가구가 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금연이라는 게. 근데 예.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흡연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기호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사실 니코틴 중독이라는 아주 중증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런 인식의 변화는 없이는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이런 중독성의 그런 기호 식품이라고 봐집니다. 예. 결국 정부가 내세웠던 그런 금연의 목적은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2배 이상 거칠 예상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원초에 우리가 이제 34%의 이제 감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23%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낮은 1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2조 8천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네. 2배나 되는 5조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1조 4천, 내년 3조 8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세수를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예측을 하거든요. 예. 예측을 할 때 무슨 숫자를 썼냐면 이제 뭐 경제학에 쓰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라는 걸 썼는데 이걸 0.45를 썼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더 중독성이라든가 개인 소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0.38이나 0.32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걸 네. 높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담뱃값을 올리긴 올렸는데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결국에는 담배 판매 회사 아니면 담배 파는 뭐 업소들,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곳인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그렇죠. 이제 봐야겠습니까?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 질이 좋아져서 담배 피는 사람이 뭐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예. 자 먼저 편의점부터 보면 담배 판매는 편의점 총 매출의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크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 담배값이 올라가니까 이 수량은 23% 떨어졌지만 판매량은 판매액은 33%가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68% 정도 올라가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영업이익이 2,600억인데 4,800억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어떤 조화냐면은 여기가요 703원 정도가 이 매출 원가였습니다. 예. 이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1,600억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128%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게 참 우리가 방향을 못 잡을 정도로 네. 이상한 데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인 건강 증진 이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세금을 올리면서 건강 증진 부담금을 예. 354원에서 780원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3조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면요. 건강보험, 지역보험 여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1%만이라도 쓰면은 참 좋은데 더군다나 어떤 현상까지 쓰면 지금 올해가 1,475억을 금연 정책에 쓰는데 네. 내년 예산 잡은 거 보니까 1,300억도 안 써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맞는 추세냐 이런 것들이 저거고요. 네. 더욱 놀라운 거는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걸 보니까 담배 소비가 21% 증가하는 거를 상수로 놓고서 예. 계산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는 걸 다 이 소위 말하는 마치려고 그러니까 네. 거꾸로 해. 지금 말은 건강증진에서 흡연을 줄인다 그랬는데 네. 예산
책정하는 거 보니까 21% 증가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일관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5월 달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칠 때 예. 담배 유해성 광고 넣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예. 혐오성에 따라서 30%를 못 넘게 했어요. 네.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혐오성 광고 그림을 넣은 사례를 보면 예. 캐나다에서는 그거 넣자마자 6%가 줄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정책들을 왜 안 쓰는지. 그러니까 이 세수가 늘어났는데 자, 네. 담배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났으면 네. 담배 흡연자나 비흡연자를 위해서 또 건강증진에서 일단 우선 먼저 쓰고 네. 남는 돈으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네. 건강보험 재정 적점에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남는 돈으로 네. 이제 흡연 관련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이제 흡연 경고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즉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튼 매년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네요. 증가된 세액만큼 담배세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지금 뭐 아주 뭐 연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세수 추계가 잘못됐으니까 세수 추계 잘못한 관계자들 문책하고 징계해라. 그다음에 초과된 세액만큼 다시 담배값을 인하해라. 예. 담배값 인하할 수는 없는데 또 여기도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올해 세제 개편을 하면서 네. 개별 소비세, 가전제품, 뭐 예. 이 가방, 뭐 보석 이런 거에 내려줬잖아요. 요즘은 또 차량 홍보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경제 활성화인데 아니 개별 소비세 담배에는 덜컥 들어갔고 지금 2조 이상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거냐, 고소득층을 위한 개별 소비세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 올린다 그랬는데 네. 뭐 심지어는 납세자 연맹의 표현에 의하면 알고 보니 증세였다. 증세 그러면서 네.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뭐 이런 세게 아주 얘기했네요. 굉장히 예. 험악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처음에 담배값이 인상됐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자담배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자담배가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전자담배 태시는 분의 78%가 권련을 같이 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같이 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네. 큰 뭐 저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40%가량이 금연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금연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요. 1주차에 금연이 실패할 확률이 57%입니다. 2주차 가면 17%.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 안에 네.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은 13% 안팎이라고 지금 우리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 똑같이 담배 태시는 분으로 보고 예. 그냥 우리가 한 통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금연 시작했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면 조금 찔려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담배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이게 뭐 위험도 위험하다, 이제 이런 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규제가 필요한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담배가 입에 물고 있다 터진 사건이 2012년부터 40건 이상이 이제 보고가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전자담배 본체는 다 마이너스 전극인데요. 예. 안에 퓨즈가 나가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폭발을 합니다. 위험하네요. 그래서 보호 장치, 보호 회로를 꼭 예. 넣으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고를 했고요. 예. 9월 3일부터 수입되는 이 전자담배에 그 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수입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는 괜찮고요. 이제 청소년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유해 물질로는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한 방향으로 이걸 추진을 해나가면은 좀 잡힐 텐데 네. 좀 약하죠. 이거 다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호주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요. 네. 18세 미만의 네. 이 청소년에게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팔 때는 벌금이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무서워서 못 팔겠네요. 무서워서 못 파는 거죠. 네. 그렇게 강력히 하든가. 예. 이제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만은 청소년 세계 흡연 2위고요. 예. 아시아 흡연율 1위입니다. 청소년이. 아. 여중생은 우리 여성 흡연율을 벌써 넘었고요. 예. 이 여고생들은
여성 흡연율의 2배를 지금 피는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금연 교육은요 청소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대물림하는 이게 중독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우리 어른들을 못 잡으면 예. 우리 청소년에 대한 것은 진짜 강력하게 더 폭넓게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진정한 금연 효과 얻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중요한 건가요? 어떤 대책이 그렇죠.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가격 정책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네. 비가격 정책도 강화를 해야 된다. 지금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6,000원인데 우리나라는 4,000원이 더 올려도 됩니다. 예. 호주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호주는 2만 원이거든요. 호주가 지금 10%대의 금연율을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9%를 지금 하는데요. 예. 이렇다면 호주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들이 줄어들고 특히 호주 같은 데는 담배를 진열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럴 때 안 꺼내서 보이는 주고요? 것을 꺼내서 주고 공공건물 15m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일단 담배 피는 데를 줄여야 되고요. 예. 또 최근에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 이 패키징을 담배의 값을 똑같이 포장을 하도록 했어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예. 근데 색깔을 옅은 올리브 색깔로 했는데요. 네. 사람이 가장 구매 의욕이 안 일어나는 색깔이랍니다. 그게.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고 담배 소송이 굉장히 붙었어요. 그 유명한 외국 담배 회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다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혐오성 광고들을 딱 냅니다. 그러면서 잡아가는 게 호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저흡연율을 나타내는 게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네. 비가격. 비가격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예. 이런 부차적인 정책들을 필 때 네. 정말 숨쉬기 좋은 나라, 네. 예, 흡연자가 많이 줄어든 나라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흡연하시냐고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하지요. 지금까지 최양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